이현정 작가의 외로움의 모양. 10가지 정도로 단락을 정리하고 생각해보았다. 외로움은 감정이 아니라 모양이다. 이현정 작가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단순히 혼자인 상태가 아닌 삶의 방향과 의미를 되묻는 존재론적 신호라고 정의한다. 외로움은 우리가 외부로부터 단절될 때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할 때 또는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조차 고립감을 느낄 때 더 짙게 나타난다. 이 책은 외로움을 고립이 아니라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형태로 본다. 외로움의 시작. 익숙한 사람들과의 낯선. 외로움은 타인이 없는 상태에서만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더 깊게 느껴진다. 가족, 연인, 친구들 사이에서도 진심이 오가지 않을 때 느껴지는 외로움은 더욱 아프다. 작가는 무리 속의 고독이라는 개념을 들며 사람 사이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진정으로 이해받고 있다는 확신이 없을 때 발생한다고 말한다. 외로움은 감정이 아닌 질문이다. 외로움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묻는 깊은 질문이다. 작가는 외로움의 순간에 귀를 기울일수록 나 자신과 솔직하게 마주할 수 있다고 말한다. 결국 외로움은 나를 변화시키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출발점이다. 외로움이 주는 창조성. 많은 예술가, 작가, 사상가들이 외로움 속에서 자신의 작품을 빚어냈다. 작가는 외로움이 깊을수록 창조성이 커진다고 주장한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낀 결핍을 글, 그림, 음악으로 표현하면서 인간은 자신을 구원한다. 외로움은 고통이면서 동시에 무언가를 탄생시키는 에너지다. 외로움을 해석하는 다양한 시선들. 심리학, 사회학, 철학의 관점에서 외로움을 다루며 작가는 각 학문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소개한다. 특히 하이데거의 존재의 고독, 융의 집단 무의식 속 개인성의 추구, 에리 프롬의 자유로 인한 고립 등을 통해 외로움의 근본 원인을 분석한다. SNS 시대의 역설적 외로움.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외롭다. SNS 속 좋아요와 메시지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주지만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지 못한다. 작가는 디지털 상호작용이 인간의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 수 있음을 경고하며 외로움의 본질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외로움을 외면하지 말 것.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을 마주하는 대신 회피한다. 하지만 작가는 외로움을 피하면 더 큰 불안과 허무로 연결된다고 말한다.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그 감정을 통해 나 자신을 진단하는 일이 필요하다. 외로움은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요한 감정임을 강조한다. 관계 속에서의 외로움 극복. 작가는 관계의 질이 외로움을 좌우한다고 말하며 진심이 담긴 관계,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대화,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단순한 만남보다 심리적 연결감이 있는 관계야말로 외로움을 치유하는 열쇠이다. 스스로와 친해지는 법. 외로움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나와 가까워지는 시간이다. 작가는 스스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 외로움이 두렵지 않게 된다고 말한다. 나는 지금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상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솔직한 질문과 마주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외로움 이후의 삶. 외로움을 극복한 사람은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본다. 관계에서의 진심, 삶의 방향, 나만의 고유한 중심을 발견하게 된다. 작가는 외로움을 통해 더 깊고 단단한 존재가 되어가는 여정을 응원하며 책을 마무리한다. 외로움은 피할 것이 아니라 삶을 견고하게 다듬는 형태라고 강조한다. 나 자신에 비추어 한번 생각해보았다.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안내자였다. 처음 책을 펼칠 때만 해도 외로움은 단순히 피하고 싶은 감정, 고독과 슬픔의 동의어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현정 작가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니 외로움은 고통이 아닌 삶의 이정표였다. 외로움은 너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느냐고 묻는 안내자였다. 공감이 깊었던 구절. 사람 사이에서 더 외롭다.
특히 공감이 컸던 대목은 가까운 사람과 있을 때 더 깊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부분이었다. 많은 인간관계가 겉으로는 화기애애하지만 마음은 단절되어 있다. 소통은 하지만 공감은 없는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외로움은 더 무겁고 복잡하다. 나 역시 그런 경험을 했기에 이 구절은 나를 들여다보게 만들었다. 외로움을 피하는 습관에서 멈춰서기까지. 나는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무언가로 달아나곤 했다. SNS, 유튜브, 바쁜 일정 하지만 그것들은 외로움을 잠깐 잊게 만들 뿐 결코 사라지게 해주지 않았다. 작가는 그 감정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바라보라고 한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정직한 자기 대면이야말로 진짜 치유의 시작임을 깨달았다. 외로움은 나를 창조하게 만든다. 책 속에서 예술가들이 외로움을 창조성으로 승화시킨 이야기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고통을 글로, 음악으로,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자신을 구원한 사람들. 이 문장을 읽으며 나도 나의 외로움을 언어로 정리해보기 시작했다. 글이 서툴러도 내 안의 슬픔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해방감을 느꼈다. 이해받지 못한다는 감정의 깊이. 책은 외로움의 본질을 이해받지 못함으로 정의한다. 그것은 단순한 관심 부족이 아니라 존재 전체가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는 느낌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고통임을 인정하게 됐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해받기 위해 말하지만 진짜 외로움은 말조차 하지 못할 때 생긴다. 내면과 친해지는 시간. 외로움을 통해 나라는 존재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그동안 바깥의 인정, 타인의 시선을 중심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작가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들을 던지게 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나답게 살고 있는가? 외로움은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가장 진지한 시간이었다. 단절된 시대에 던지는 메시지. 이 책은 특히 지금 시대에 더 강력한 메시지를 가진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고립되어 있는 시대. 이현정 작가는 그런 시대에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낸 집단적 허기라고 지적한다. 그 메시지는 나를 흔들었다. 우리 모두가 겪는 이 고독은 결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외로움은 성장의 밑거름. 외로움은 나를 변화시켰다. 책을 읽고 나서 나는 더 이상 외로움을 피하지 않는다.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글로 쓰고 나를 위로하는 법을 배웠다. 그것은 성장의 시작이었고 그 안에서 나는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다.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시간. 진짜 관계란 무엇일까? 작가는 말한다. 함께 있는 것보다 진심으로 연결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 구절을 읽고 내 인간관계를 돌아봤다. 많은 만남이 있었지만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주던 사람은 얼마나 되었을까? 앞으로 나는 더 진솔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 외로움은 결핍이 아닌 가능성이다. 책을 덮고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이것이다.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가능성이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며 삶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이 책은 외로움을 부정적인 감정이 아닌 삶의 중요한 자산으로 바라보게 만든 귀한 책이었다.